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정지현 멘토님 오늘 시장 좀 그 반등을 저는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보기 좋게 끝났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코스피는요 3포인트가 오른 203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6포인트가 오른 73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지현 멘토님, 시장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예, 일단 시장은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다만 여기서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이죠.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6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극심하게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늘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죠. 신저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다른 섹터들이죠. 화학업종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양호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은 대체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들이고요. 내수 섹터들이나 통신주들, 그다음에 지수 방어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차별화는 좀 더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환율 또한 마찬가지로 우호적으로 좀 바뀌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엔화가 120엔 이하권역으로 밀려 내려오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20엔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자리대를 깨지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경기 민감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건설 업종이 오늘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수혜 부분들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이게 그 발주 물량들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쪽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 대신에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자동차 쪽이 그렇게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자동차 쪽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은 흐름들이네요. 731.59포인트, 약 0.77%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실적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좀 괜찮습니다. 제약주들이 어느 정도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안주를 찾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게임주들의 흐름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IT 쪽 섹터들 선별적인 그런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컴투스가 5% 가까운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게임주들의 흐름이 괜찮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성수기로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이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이 계속 좋지가 않죠. 양시장 모두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대신에 기관이 그나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들도 필히 체크를 해보시면서 어닝 시즌에는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이 조금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특징적인 종목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속에서의 안정화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면세점 오늘 이제 관련
때문에 호텔 신라라든가 좀 많이 올라왔었죠.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자, 이런 부분도 결국은 오후장 되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5시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면세점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서울시내 면세점과 제주 면세점이 결정이 됩니다. 바로 지금 이제 오늘 오후 5시죠. 그러고 나면 이제 아마 뉴스에 이제 8월한 얘기가 있죠. 그것 때문에 거품이 나올 것이라고, 거품 물량들이 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주도권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이 조금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 그 점을 꼭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이제 그 안정화된 흐름 속에서 성장세를 이어갈 종목인지는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바로 지금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한 종목 보고 가겠습니다. 현대통신을 매수하셨네요. 8,3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현대통신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6월 중순경에 11,000원대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수급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잡고 자리대를 좀 잡고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의 개선 속도가 일단 나와주고 있어요.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2014년도부터 급격하게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했을 때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일단 추세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8,3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오늘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는 일단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서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되돌림 자리대가 좀 나와줬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형성해주는 그런 과정인데요.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들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정고점 자리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500원 정도 때까지는 일단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오늘 시초가 자리대를 좀 잡아드릴게요. 8,5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이익철 처리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바이넥스를 상담 신청해 주셨습니다. 0833님 21,100원에 15%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일단은 높은 고점에서 좀 따라 붙으셨어요. 그런데 자, 이것이 과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군이죠. 제가 이거를 작년도에 6,000원, 7,000원대에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24,000원을 갔다. 그러면 6,000원대를 따지자면 4배가 간 것이죠. 그런 종목을 따라 붙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고, 지금 이거를, 손절가를 잡고 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손절가의 폭도 큽니다. 그래서 주봉상 손절가를 잡아야 되는데, 19,500원을 지금 손절선을 잡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게 올라온다 할지라도 크게 올라오기는 지금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저점 대비해서 거의 300% 이상이 올랐다는 것은 400%죠. 400% 이상이 올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고 없고의 부분, 그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 성장성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류마티스마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 회사가 지금 바이오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바이오 사업군은 제품화가 확실히 이루어지기, 지금 제품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일단 또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또 높은 종목이고, 그렇다는 것은 제품이 실질적으로 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 즉 퀘스천 마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어차피 고점에서 따라붙으셨다면 지금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은 불안하다. 그러니까 19,500원에 손절가 잡아두고, 그리고 차익 실현가는 23,2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구간에서는 좀 빠져나오시면
나오시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하이셀을 매수하셨네요. 196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회사가 망했는지 폭락 중입니다. 제발 상담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하이셀이라는 기업, 오늘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회사에 대한 스펙 합병 부분들 무산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은 이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주식도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이 나와주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실적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작년 영업이익 137억 적자에 당기순이익 256억 적자입니다. 일단은 실적이 나와주는 흐름들이 나와야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버텨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나 재료적인 그런 부분들로 상승을 해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6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1,400원 정도 때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1,8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보니까 오늘 1,800원 정도 개파락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 자리대가 좀 나와주긴 했는데 이 자리대의 리스크 관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반등 시에 그냥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1,800원 언저리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하이셀은 제가 월요일 날 바로 신문 읽어준 남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고요. 그게 수요일 날 급등세가 출현이 됐습니다. 24%나 올랐는데 왜 차익 실현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로 보면 그때 말씀드렸을 때 샀는 게 아니라 한참 바로 올랐다가 빠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올랐다가 미리 좀 담았다가 수익이 나면 파시는 전략은 맞는데 그거를 꼭 오르면 따라붙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제 하이셀보다는 하이셀이 그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어떤 급락의 소재, 즉 급락의 소재도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이라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얘기가 있죠. 꼭 올라야 될 자리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24% 급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 붙으셨다.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자, 서울반도체 바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17번님 15,800원에 매수가 15,800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10% 정도면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으세요. 근데 조금 더 비중을 실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반도체가 R&D 끊임없는 R&D 연구를 투자 개발을 해서 지금은 박스권 하단 쪽에 있고요. 그 박스권 상단인 2만 원 부분까지는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느냐. 수출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떤 실적이 조금 밸류에이션이 부각될 수 있는 차원이다. 아직은 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신제품이 개발됐다는 것. 즉 교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직류로 연결을 하면 전압이 일정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근데 교류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전압이 일정하게 연결되죠. 바로 이 LED에서 교류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LED 수명도 늘어났고 효율성도 교류로 연결하다 보니까 불빛의 밝기가 일정합니다. 직류는 전압이 과하게 흐를 때는 너무 밝게 흘렀다가 전압이 또 약하게 흘렀을 때는 바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불빛 세기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정하게 흐르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교류 연결인데 이 교류 연결에 대한 확실한 방법들을 이 서울반도체가 연구를 통해서 알아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런 제품들의 판매 호조가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 2만 원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추가적인 매수 가능하다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테라제니텍스를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 단가가요 9,890원. 비중은 50%를 매수를 하셨네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죽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올 연초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이러한 흐름들 나오기 힘듭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일단 손실이 약간 나고 있어요. 9,890원이면 9,900원 정도가 매수가라고 한다면 한 4% 정도 손실 중이신데요. 적당히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갭을 만약에 밀린다라면 8,800원대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8,800원대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 9,250원이죠. 9,250원짜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잡으시고요.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를 11,000원 정도 대, 그 정도 때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냥 매도를 하시고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아무래도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한번 덜어주고 난 이후에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일단 한번 끊어주고 되받는 전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솔리드를 상담하셨네요. 7,300원에 15% 추매 가능한지요를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 솔리드가요, 지금, 주봉상으로 봐도 계속 상승 추세 속에 있다가 이제 좀 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4이동 통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4이동 통신에 대한 부분인데, 이 솔리드가 그 2013년도, 그리고 14년도 이렇게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각도 자체가 좀 둔각이 되어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박스권 내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7,700원, 그리고 6,200원, 자리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둔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의 화랑기가 아니라 산업이 이제 정체기에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4이동 통신이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급격하게 추세를 꺾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수익권역 즉 여기죠. 7,300원대인데요. 7,300원대 오면 매도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가 바로 오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멘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저 네. 컴투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번에 네. 전화하니까 네. 48만 15만 원 가까이 되면 전화를 한번 하라고 해서 그래 전화했습니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3만 5천 원요. 13만 5천 원? 네. 비중은요? 20%. 20%? 예. 그러면 지금 단기로 보셨다고 했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다고 그랬죠? 여유 있게도 볼 수 있고 뭐 단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권리락이 되고 난 이후에 사셨나요? 예, 유상증자 하던 날 샀습니다. 그래서 권리락 날? 권리락 되고요. 네. 저 16줄 받았습니다. 받으셨어요? 예. 일단은 예. 더 가져가세요. 더 가져갈까요? 네, 조금. 오늘 보니까 웹젠도 빠지고 게임들도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웹젠보다도 예. 컴투스는 2분기 때 실적도 괜찮을 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다음 카카오를 보시게 되면 네. 횡보해 주다가 올라갔죠? 네.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럼 다시 컴투스 한번 볼게요. 네. 컴투스도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횡보했었죠? 그죠? 네. 그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만 원짜리 때까지 보세요, 더. 16만까지요? 네. 욕심 너무 많이 부리는 거 아닙니까? 예? 욕심 너무 많이 부리는 거 아닙니까? 에이, 20%인데요. 갖고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건강하세요. 네. 욕심을 많이 부리신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수고 많지는 않았고요. 이제 수고를 해야 되죠,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예, 당황하셨나봐요. 예, 저 당황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요. 예, 무슨 종목 들고 계세요?
알톤 스포츠 들고 있는데요. 11,000원에 30%요. 예, 당황하실만 합니다. 그죠? 네. 예. 자, 이 알톤 스포츠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자전거 회사 아니에요? 예, 자전거 회사 맞아요. 어머니 집에 네. 자전거 몇 대 있으세요? 아, 집에 자전거 한 대도 없는데요? 한 대도 없는데 이걸 왜 사셨어요? 아, 그래도 괜찮다는 소리 네. 들어가지고는. 지금 어떤 자전거 문화의 확산이 이런 게, 한때 참 굉장히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 또 자전거 문화가 이제 점점, 또 이제 전기 자전거, 이런 예. 식으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전기 자전거는 사실은 고부가 가치 상품이거든요. 예. 그렇게 따진다면 전에 그냥 일반 자전거 한 대 나가는 것이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 한 대 나가는 것이 일반 자전거 한 5대, 6대 나가는 정도의 마진이 된다고 해요. 그만큼 마진 좋은 시장이 생겼는데 문제는요. 전기 자전거로 가면서 자전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어머니. 아, 예. 네, 그러면서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것이죠. 만도에서도 이제, 만도 아시죠? 만도. 예, 예.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곳 있잖아요. 예. 만도에서도 전기 자전거가 나와요. 아,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경쟁력이 심해진 거예요. 전기 자전거를 안 하던 쪽도 전기 자전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서로 간에 이제 경쟁력이 붙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제품에 대한 경쟁이 붙고 나기 시작하면 많이 팔기 위해서 뭐가 생기냐면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회사들의 마진이 줄겠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알톤 스포츠나 지금 삼천리 자전거나 이런 쪽에서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더 들고 가보시대요. 예. 알톤 스포츠를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박스권 하단을 살짝 깼어요. 예. 이걸 쉽게 회복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박스권을 움직인다고 보면 되고, 어머니 여기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9,800원대에서 지금 12,900원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지금 1년 넘게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다음번 상승 영역인 12,000원대 부근, 그러니까 12,600원까지도 12,900원까지도 보지 마시고요. 예. 12,000원 정도 올라오거든 팔고 나오세요, 일단. 아, 거기까진 갈까요? 네, 거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아직은 이게 자전거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알톤 스포츠라든가 지금 삼천리 자전거라든가 기존 자전거 회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은 있어요. 그래서 예. 조금 전 더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2,000원까지만.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자전거가 어머니 집에도 자전거가 없다시피 애들 쪽에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쪽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거 맞아요. 근데 예. 집에 또 자전거 하나씩은 다들 있어요. 애들은 예. 사달라고 많이 조르니까, 그죠? 근데 어른들은 지금 또 자전거 문화가 전기 쪽으로 많이 또 가면서 전기 자전거, 그 다음에 요새 전동 휠 그래갖고 두 발로 막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런 것도 막 보이고 외발로 막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예.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로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개선이 확 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2,000원까지는 보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현대중공업요. 현대중공업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13만 원에 30%예요. 13만 원에 30%.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저기 상한가 제도가 30%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실적은 안 좋지만 뭐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에서 뭐 그렇게 30% 왔다 갔다 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네. 마음고생 엄청 했습니다. 주가가 왜 못 올라갈까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지 않나요? 그렇죠. 실적이 안 좋으니까 못 올라가죠? 예. 그리고 지금 많이 올라가는 주식들은
네. 중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이 앞서 있나요? 많이 앞서 있죠? 네. 네.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네. 조선 쪽이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잠깐 앞서간 적도 있었죠? 네. 네,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유럽 그리스 얘기 계속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아, 네.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네. 일단 13만 원 자리대는 부담스러운 자리대는 아니에요. 예. 그냥 꽉 버티시고 가져가세요. 아. 네, 그러면 13만 원까지 올 수 있을까요? 얼마요? 13만 원이요? 예. 에이, 더 보셔야죠. 아, 그럼 네, 얼마까지요? 15만 원. 적어도 15만 원. 아, 그럼 여유 있게 시간은 오래 보셔야 돼요, 걸릴까요? 어머니. 예?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릴 것 같냐고요? 예. 좀 여유 있게 보셔야죠, 어머니. 아. 네,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보시고 예. 지금 13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예. 한 달 이상 되셨죠? 예. 네, 그 정도 물타기 했어요. 네? 원래는 13만 원보다 더 높았는데 네. 조금 제가 물을 탔어요. 물타기 하셨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30% 가 됐어요. 더더욱 버티세요. 예. 네, 15만 원 정도 때까지는 갈 수가 있으니까 예. 기다리시면 될 거고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네. 네, 다른 종목군들로 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상담을 몇 번 받았는데요. 네. 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종목입니다. 1514님, 경보제약 매수가 36,600원에 비중 60%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자, 시청자분께서는 두 가지를 어기셨습니다. 첫 번째,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신규 상장주는 가격의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개인 투자자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그 가격이 결정될 때요, 정확하게 기준점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구간을 만약에 지금 36,000원대, 38,000원대 보면요. 이건 굉장히 신규 상장되면서 가격이 높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당연히 빠지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주의 무너짐으로 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신규 상장주라는 이유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신규 상장주는요. 보통 이렇게 높게 가격이 결정되면 굉장히 크게 급락했다가 한참 동안을 고생시키고 난 다음에 제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것이 또 반드시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러하다는 얘기고 지금 이게 28,200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되고 크게 한번 빠졌던 6월 30일 날이 28,100원인데 거의 저점대 영역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등을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28,100원을 깨고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저는 글쎄요. 지금 구간을 굳이 손절선을 잡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지금 28,000원을 종가상 깨면 이건 지금 위험한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만큼 일단 손절선을요. 27,500원까지로 좀 넉넉하게 일단 잡아드려 볼게요. 지금 28,100원에 손절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손실입니다. 큰 손실이라서 제가 참 손절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모호합니다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더 빠지는 게 보인다면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올라오게 된다면요. 저는 31,000원 이상 올라오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선 그러니까 올라오는 시점에서의 차익 실현 위에 올라오는 구간에서의 손절은 31,000원 정도로 잡아드릴 테니까요.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미인 좋아하시죠? 예, 아니요, 착한 사람 좋아합니다. 이런 또 거짓말을 이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시네요. 예, 스튜디오에 환하게 빛나고 계시는 미인 한 분이 오셨습니다. 김보람 앵커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그리스 사태가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최근 급락했던 중국 증시가 반등세를 어제부터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에도 안도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제한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마감 예상 지수는 0.1% 오른 2030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그림 확인해 보시죠. 출발 2030선 위에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잠깐씩 2020선대로 두 차례 정도 밀리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폭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수급이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자금을 유입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와 다르게 기관도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780억 원 정도 매도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기관이 더 매도 물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천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만 혼자 사는 장인데요. 2,9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지만 상승세를 크게 키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4% 정도 내리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2% 이상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에 자동차주 동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모직이 0.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0.5% 상승이고요. SK텔레콤과 삼성생명 1% 이상 오릅니다. 네이버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더 큰 상황인데요. 0.5% 오른 729포인트에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장중 그럼 확인해 보시죠. 730선대에서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 739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740선 코앞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상승폭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대체로 730선 위에서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수급이 조금 달랐습니다. 외국인만 혼자 매도하고요. 기관이 함께 매수했기 때문인데요. 기관과 개인 쪽에서 130억 원, 120억 원 정도 매수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20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동서가 2.8% 정도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CJELM도 1.4%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 2%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1.4%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시내 면세점 관련해서 이 선정자 발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잠시 뒤에 관련 종목 묶어보겠습니다. 산성 LNS가 8.7% 이상 크게 오르고 있는 반면 코오롱생명과학은 2.9% 정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 오늘 많이 오르더라고요. 이 주택시장 호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현대건설이 1.5% 이상 상승하고요. 현대리바트가 20% 이상 급등합니다. 나머지 종목들 모두 1에서 3% 이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자재주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샘이 5%, 현대리바트 앞서 보셨었죠? 20%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림비엔코도 11.4% 이상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오후 5시에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발표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유력 후보지를 한번 점쳐볼까요? 먼저 대기업 부문입니다. 호텔신라가 9.7% 급등합니다. 현대백화점 2% 상승이고요.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가 30% 상한가로 오르는 반면 신세계와 SK네트워크스는 8%에서 7% 하락합니다. 중소 중견기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상승이고요. 하나투어가 0.7% 약세입니다. 레드캡터가 가장 많이 오르는 가운데 유진기업과 키스토도 상승세입니다. 이어서 자동차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소식으로 동반 하락하는데요. 기아차가 가장 많이 밀리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합니다. 기아차 7%대로 내리면서 현재 52주 신저가로 내린 상황이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쌍용차까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주 초반 급락했던 제약바이오주를 주 후반에서는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판을 모아봤습니다. 한미약품과 시젠 그리고 사마제약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낙폭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대화제약과 명문제약까지 1에서 8% 정도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유화학주 살펴보도록 하죠. 낙폭 확대에 따른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5% 이상 상승, 그리고 한화케미칼이 8.7% 강세입니다. SK케미칼부터 대환유화까지 모두 1에서 2%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김보람이었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코스피는요, 3.36포인트가 오른 2031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4포인트가 오른 730선상에서 마감이 됐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분위기 조금은 애매모호해 보입니다만, 상승 가닥을 좀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 멘토님,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다음 주 전망 잠깐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시장은 이제 바닥은 얼추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좋은 주식들, 그 종목군들을 다음 주에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거의 출회가 좀 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탁론이라든가 이런 물량들이 이번 급락대, 특히 바로 목요일 급락이죠. 전일 이제 옵션 만기 급락 때, 굉장히 좀 많이 출회가 됐다고 봐야 되고,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나니까 시장이 조금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지현 멘토님 신용 물량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용 잔고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신용이 많을 때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좀 적을 때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과거의 이 3조 시대 때는 개인 자금으로 시장을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지금도 그러한 모습들과 흡사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신용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너무 과도한 신용은 좀 좋지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주식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아니라 차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차라리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국 증시도 결국 문제되었던 것이 신용 미수 스탁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많은 돼지는 늘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즉 올라가는 장 황소도 돈을 벌 수 있고 떨어지는 장 곰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심 많은 돼지는 늘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게 그게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2051님 다나를 상담을 해주셨어요. 매수가 11,600원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지 어찌해야 하나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지금 전자결제 관련주 중에서요 가장 좋지 못한 게 다날이라는 얘기를 늘 드렸었습니다.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자 이런 종목군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날은 늘 실적이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바닥권역에서의 손절은 아니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요 선이 얼마만큼 중요한 선인지 한번 꺼봐 드릴게요. 지금 9,200원 요 밑에 자리대죠. 자, 요 선을 자, 이렇게 한번 꺼볼게요. 9,100원대인데, 자, 이것이 전에는 분명하게, 저항대로 자리 잡았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2014년도의 모습이고요. 지금 2015년도 들어오면서 이게 지지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지대에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11,200원대 자리대죠. 그래서 저는 11,200원까지는 일단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다날이 늘 실적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전체 전자결제 시장의 마켓슈는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은 손절 자리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1,000원대 그 부분을 노려보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게 오면 바로 팔지 마시고 이 증시큐 보세를 통해서 상담을 다시 한번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LG전자 59,000원에 20%입니다. 59,000원에 20%요. 20%요? 네. LG전자요? 네네. 네, 일단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손절을 해버릴까 그냥. 손절을 하신다고요? LG전자의 실적이 좋지 않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전에 손절을 생각하지는 않으셨고요.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몰랐죠. 일단 지금 신저가의 흐름이고 수급적인 부분도 계속 좋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리대에서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 59,000원이라면 지금 손실이 네. 한 거의 한 25% 정도? 네. 뭐 그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반등이라는 거를 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기다릴 수도 있는데 네. 혹시나 더 깊게 빠져버릴까봐 염려스러워서요. 깊게 빠질까봐 염려스럽다. 네. 참 이게 애매한 부분들은 있는데요. 네. 오늘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빠지는 것 자체는 네.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죠? 네네. 이 실적 시즌인데 이게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 얘기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밀린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조금만 더 버티고 간다면 네. 이 자리 위에서는 충분히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가 이후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자리 때보단 더 비싸게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는 조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은 그 매도나 이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역배열권역에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어머니? 예, 제가 코롱 머티리얼, 예, 그거를 보유하고 있는데, 예, 좀, 이제, 지금 계속, 예, 이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싶어하고, 손절매를 보고서를 어떻게 해야 처분을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진단 좀 해달라고 전화드렸습니다. 섬유 업황이요. 예. 나쁘진 않아요. 예. 그 섬유 업황이 나쁘진 않아서 전년도에 제가 방림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방림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예. 방림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랐어요. 오늘도 한 17% 오르면서 34,700원인데, 예, 그때 예. 작년도에 한참 방림 얘기 드렸을 때가 18,000원, 17,000원 이쯤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3만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코롱은 정말 안 오른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네. 코롱 머티리얼 이런 건 정말 안 올랐는데 이게 왜 그러냐에 대한 부분에서 코롱 머티리얼은 똑같은 섬유를 생산하는데 이게 국내 공장이 더 비중이 높아요. 예. 방림은 베트남 공장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인건비 싸움에서 누가 유리할까요? 저쪽, 예, 방림 쪽이 더 유리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올라도 지금 많이 못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 오르다 보면 밑으로 다시 빠지고 늘 오르다 보면 밑으로 다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지고 가실 수는 있으세요? 얼마 정도 지고 가실 수 있으세요? 지금요? 네. 저는 어머니 예, 예. 제 얘기를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한 번만 기다만 한번 들어주실래요? 예. 제가 전하면 이 종목 지금 팝니다. 이 가격에요? 예. 예. 그리고 섬유 업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똑같은 섬유 업황으로 갈아타는데요. 네네. TK 케미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예. 예. TK 케미칼. 대구 예, 예. 경북 TK. 예. 그죠? 예. 예. TK 케미칼이라고 있어요. 예, 예, 알아요. 예. 저는 그 회사로 갈아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를 어느 정도가에서 그냥 뭐 이거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옮기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예. 옮겨 타자고요? 네. 다 저 같으면 타고요? 옮겨 타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이게 12,000원 가게 되면 TK 케미칼의 상승률은 이거 12,000원 갈 동안 그럼 한 20% 채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 이게 한 15%나 20% 갈 정도면 TK 케미칼은 한 30%, 40%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쉽게 빨리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네, 그런 방식을 한번 취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똑같이 들고 가더라도 수익률은 아마 그게 나을 겁니다. 이게 엄청 많아요. 네, 비중이. 한 3,000유 가까이 되니까. 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이걸 계속 기다리는 전력보다는, 네네. 오히려 갈아타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저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하나손해보험이요. 하나손해보험이요. 네네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6,400원에 매수하고 비중은 한 80%입니다. 예. 80%요? 네네네.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니, 그 전에 매수했지, 그 전에. 그 전에? 열흘 됐을 거야, 아마. 예. 열흘이요? 예, 열흘 전에, 그러니까 뭐, 한번 6,420원 찍을 때 그때 매수한 거거든요. 6,420원을 찍을 때 네네네. 기가 막히게 꼭지에 사셨네요? 맞습니다. 예, 오늘 또 깼죠, 기록을. 예. 그래서 일단 어떻게 잘 버티셨어요? 예, 가지고 있어요, 그냥. 네. 사실 이유가 있으세요? 뭐, 나름 좋다고 얘기가 들려서 샀습니다. 나름 좋다는 얘기가 들려서 예, 예. 실적이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잠깐 이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네. 작년에 네. 영업이익 순이익 277억에 129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1분기에 실적이 작년치를 이미 넘어섰어요. 1분기에 3개월치가? 네. 한 분기에 벌어들인 게 네. 작년에 했던 그 1년치 벌었던 금액을 넘어서 버렸어요. 1분기면 3개월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1분기. 3개월? 그렇죠. 3개월 동안에 했던, 일을 했던 게 이익이 작년에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예,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적이 좀 좋거든요. 네. 근데 다만 부담스러운 거는 네. 따라 들어가신 것 때문에 네. 그게 조금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샀다 팔아가지고 또 그때도 수익이 좀 나긴 났대. 그러면 네, 일단 예, 좀 예. 더 가져가 보세요. 네. 네, 일단 정고점 자리 때도 넘어가고 그랬으니까 네네. 일단 1차적으로는 한 7,500원 정도를 좀 보시고요. 예, 예. 그리고 2차를 한 9,400원 정도 보세요. 그 정도까지? 네, 일단 그 정도까지 한 9,000원 정도 보셔도 되겠네요. 9,000원. 목표 주가를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네네, 1차 7,400원 언저리, 네. 2차는 9,000원. 7,400원 넘어가면 더 가져가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전략은 네. 7,400원, 500원 정도가 되면 전 절반 챙기겠어요. 비중이 많으셔가지고. 예,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량만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볼 것 같아요. 9,000원대까지. 네, 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일동제약. 일동제약. 예, 예. 오늘 매수가는요? 매수가 33,900원에 오늘 15%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예, 예. 왜 이걸 굳이 오늘 매수하셨어요? 더 갈 것 같아서. 이게 일동제약을 제가 한참 말씀드렸던 때가 17,000원, 18,000원대. 네. 그때였어요. 15,000원대도 한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게 지금 거의 4만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네.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오늘. 네?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해서. 네. 예, 예. 그래서 그냥 단기로 대응하려고 들어갔어요, 오늘요. 단기로 대응하시기 위해서? 예, 예. 그래서 오늘 15% 정도만 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또 기관이 10만 주 넘게 사고 그래서 월요일 날 조금 더 추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관 따라 다니셔서 돈 버셨어요, 어머니?
그걸 한번 이제 묻고 싶은데요. 돈 버셨어요? 많이 벌었죠. 못 버는데 왜 기관을 자꾸 따라가세요? 한 400% 벌었어요, 올해요. 네? 한 400% 정도 벌었다고. 한 4천 정도 벌었다고요? 400% 정도 벌었다고요. 400% 정도 벌었다고요? 기관 따라다니셔서요? 제가 어머니한테 배워야 되겠는데요. 아니요, 요즘은 기관 매수 동향 보고 가면은 올라가던데요. 외국인보다. 아니, 근데 그냥 단기적으로 대응하려고 오늘 좀 들어갔어요. 예. 많이는 안 들어가고 한 15% 정도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월요일날 조금 더 들어가도 쉽지 않을까 싶어서. 글쎄요. 저는 반대입니다. 아, 반대예요? 예, 저는 원래 이 종목을 저는 15,000원대, 17,000원대 담았던 종목이라서 예, 이만큼 높은 고점에서는 때려 죽여도 못 살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예, 아무리 기간이 산다고 해도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월요일에 팔아야 되겠네요? 예, 저라면 이거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예. 뭐 단기를 원래 저는 단기를 안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면 단기적으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는 거는 중장기를 보시겠다는 얘기인데. 아니에요. 중장기는 아니고요. 그냥 단기로. 제약주니까. 그러면 그걸 보셔서 4만 원대까지를 한번 노려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글쎄요, 모르니까 얘기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면, 예. 단기를 보셔서 불타기를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수익이 나오는 상황에서 월요일날 추가 매수를 하시면 불타기입니다. 불타기를 하겠다는 거, 이것을 장기 성장세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건 불가능하고. 그런데 단기를 하시겠다 그러면서 불타기를 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한 얘기겠죠. 예.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를 하겠다. 예. 글쎄요, 그건 단기 성향의 사람들이 하는 짓은 아닌데요. 그럼 제약주는 전체적으로 쳐다보지 말아야 되겠네요? 제약주가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아직은 신용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약주가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죠. 바이오주는 빠질 확률이 있지만 제약주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있다라고 늘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약주는 앞으로의 실적이 어느 정도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을 확 내주면 그때는 사도 괜찮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약주 급락 나왔을 때 그때 전화 연결을 이 서울경제TV에서 해서 지금은 분할 매수하셔도 된다는 얘기 드렸죠. 그 이후로는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또 올라온 구간에서 따라붙는 건 저는 또 반대예요. 그래서 급락이 한번 나와줬을 때 그것을 담아가는 전략이거나 안 그러면 어머니처럼 급락이 떨어져주면 많이 올라온 종목은 불타기보다는 물을 좀 타서 그 추가 상승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걸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겠다면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불타기입니다. 불타기는 장기적 방법이에요. 중장기적 방법입니다. 그 방법 자체를 잘못 선택하셨어요.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이번 주 강연이 있으시죠? 네. 예. 먼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저하고 김용건 멘토가 진행을 하는데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성남 상공회의소 3층에 있습니다. 분당선 이매역 6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근처입니다. 경기도 영희시 수지구입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인데요. 가능하면, 성남보다는 수지 쪽으로 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문화재단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1층. 이벤트홀로 오시면 되고요. 참가비는 역시 무료고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한 주의 장이 변동성이 컸습니다만 잘 마감이 된 듯 보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너무 걱정하시는 마음보다는 주말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자, 그 전에 토요일 날은 정재현 멘토님의 강연회 그리고 저 강연회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